6일에 한 명씩은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경미한 데이트 폭력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행위부터 데이트 폭력일까요? 2019년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6일에 한 명꼴로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성인 중 절반 이상이 크고 작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해봤다는 통계도 있어요. 문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나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를 못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고소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트 폭력 피해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데이트 폭력의 조짐이 보일 때 또는 데이트 폭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미한 데이트 폭력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대응을 하면은 나 자신도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이 범죄에 늪에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오늘은 어느 정도 강도의 행위부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타 등이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사례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다루는 사례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 연인 간에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보내시죠?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2016년에 한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그 이유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 이후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자를 5달 동안 무려 2만 건이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도 나는 자살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를 해치겠다 이런 종류의 협박성 문자였어요. 많은 분들이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만으로도 데이트 폭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랑 헤어지면 자살할 거다 이런 식의 협박이 계속되고 실제로 그러한 말이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카톡으로 이루어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2020년에 경찰에 입건됐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다툰 후 여자친구를 강제로 자기 차에 태운 후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 같나요? 이 정도의 행위만으로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라는 공간에 여자친구를 강제로 태워서 감금을 한 상황이죠.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금이라는 형태의 분명한 데이트 폭력이죠. 다음 사례를 볼까요? 201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툰 후 자기가 타고 있던 차로 남자친구를 향해 돌진하다가 멈췄어요. 남자친구를 실제로 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자친구 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서 칠 것처럼 신용만 한 거죠. 이 정도도 폭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지만 폭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살펴볼까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를 위협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꼭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데이트 폭력의 범위가 넓죠? 이런 정도의 약한 폭력만 존재해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 증거 확보입니다. 카톡을 캡처한다든가 상대방의 말을 녹음한다든가 폭행이 있는 경우 상처 부위의 사진, 진단서 등을 확보하셔야 돼요. 진단서 같은 경우 폭행이 있은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폭행과 진단서 발급일,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넓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별 통보입니다. 상대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난다. 또는 나를 때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명심하셔야 할 것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살인으로 끝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건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일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폭언, 폭행, 협박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정도의 데이트 폭력이 있을 때 바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빠른 대응은 이 사람과 이별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별 통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나에게 잘해줘서 고마웠던 부분 등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만나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섞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만나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에 밝은 낮에 사람들이 많은 카페 같은 장소 등에서 통보해야 합니다. 이별 통보 시 상대방의 폭력이 예상된다. 이럴 때는 그냥 전화로 이별 통보를 해도 되겠죠? 이별을 통보한 후에는 상대방의 연락에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상대방을 다시 만나서도 안 되고요. 만약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 등을 하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방문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자취를 하신다면은 한동안 가족의 집에서 지내신다든지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나의 동선이 있다면은 그 동선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 상황을 알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다면은 상대방과 1대1로 마주칠 일이 많이 없겠죠? 네 번째, 형사 고소입니다. 정도가 심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셔야겠죠.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들을 신고 시, 고소 시 함께 제출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하면 경찰들이 나의 주거지에 주기적으로 순찰을 돈다든지 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러 왔다,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 말씀을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접근 금지라는 것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은 데이트 폭력의 사례들과 그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데이트 폭력, 아무리 경미한 수준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데이트 폭력 현명하게 대처합시다. 감사합니다.